안녕하세요. 찾아가는 OPC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지 한번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레츠톡 OPC의 이수호 목사입니다. 방금 제가 문을 두드리고 여기를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찾아왔었던 그 빌딩 바로 한층 위 5층입니다. 여기는 5층에 익숙한 얼굴 보입니다. 류용호 목사님께서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오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교단 CRC 개혁 장로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민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 제외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법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컬 계통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해 주는 거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이민 목회에 상당히 중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건데, 은퇴를 앞두고 기도 중에 사역은 계속 해야 되니까 목회는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법을 좀 더 깊이 공부해서 이민 교회의 목사님들, 교인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은퇴를 2012년도에 했는데 4년 전에 법들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법무사 자격증을 따고 공중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집행관 라이센스를 더 따서 지금 벌써 이 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한미기독봉사회는 원래 뉴욕에서 시작을 했어요. 38년 전에. 이름이 한미기독봉사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Community Service. 근데 이제 사실은 Korean American Legal Service인데, 이 법무계통은 legal이라는 단어를 쓰면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리갈이라는 단어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상담을 못해요. 그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을 그 대신 하죠. 더군다나 이제 목사로서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계되시는 분은 이제 편하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지요.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내가 선택하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사명감 갖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죠.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 하신 지 그러면 얼마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이 7년째 들어가네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어떤 질문이나 어떤 그 케이스나 장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제목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민에 관한 게 많고, 또 종교 이민이라든지 결혼 해가지고 영주권 받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크레딧 관계, 그다음에 범죄 기록 말소, 그렇게 하고 이제 아파트 주인하고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뱅크럽 문제, 그리고 요즘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론도 신청하고 보조금도 신청하고 그런 일도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이민 업무를 좀 많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결혼 업무를 주로 많이 맡으시고, 결혼 업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먼저 받아야 돼요. 보통 LA 카운티는 카운티 오피스 가서 해야 돼요. 가서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주고 하는데, 두 종류의 결혼이 있어요. 하나는 퍼블릭 메리지가 있고 또 하나는 confidential marriag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onfidential이라는 의미는 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비밀스러운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퍼블릭 메리지는 공개된 결혼식이고, confidential은 결혼은 this is our business. 다른 사람은 알 필요 없고 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든 사찰에서 결혼하든 야외에서 결혼하든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confidential license를 발행을 하죠. 오. 카운티에서 인가를 받는데 예. 그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authorized notary 해가지고 네. 공증인 중에서도 시험을 다시 봐서 카운티에서 자격을 주면은 우리가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결혼 라이선스를 발행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결혼 라이선스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을 해서 자연적으로 결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 자격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authorized notary license가 있고 또 목사니까 네. 주례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우리 사무실에서 와서 결혼하고 라이선스 받고 그 즉시 이제 결혼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데 예. 보통 그 과정이 8주에서 10주가 걸려요. 근데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발행을 하니까 즉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서보다 한 2달이 빨리 수속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라스베가스 가면은 빨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보다 우리가 훨씬 빠르죠. 그러세요? 왜 라스베가스는 가는데 4시간 반, 적어도 하루 있어야 되고 예. 오는데 4시간 반, 익스펜스. 우리는 오전에 하면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하면 그 다음 날 나오니까 예. 경비가 훨씬 적게 들고 가장 빠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하려면은 베가스 가지 말고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영주권 신청하면 우리는 2달이 빠르지요. 그 서티피케이트를 기다리는 기간이 8주에서 10주 걸리니까 우리는 그냥 즉시 영주권 결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니까. 네네. 그런 너무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오는 이유들이 뭔가요? 찾아오는 이유들이 이제 요즘 이제 크레딧 문제도 크레딧 있고 문제.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요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은 크레딧 조사를 해요. 또 백그라운드 조사를 해요. 이제 결혼 영주권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모든 문제는 이 정직성, 백그라운드 체크. 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 크레딧 교정을 또 인볼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죄 기록 말소. 요즘은 아파트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전혀 못 들어가요. 아무리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하여튼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문을 찍었다 하면은 그 기록이 영구히 보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20년, 30년 전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데 아무튼 내 기억에 어떤 일을 내가 경험을 했든지 경찰서 들어가서 지문을 찍었다. 쉽게 얘기해서 지문을 안 찍었더라도 경찰서 문을 들어갔다 나와서 무슨 사건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내 기록이 퍼머넌트하게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익스펀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우는 거죠. 근데 지우는 게 완전히 지워지는 게 있고 덮어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덮어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출입국 관리 사무실이나 경찰서나 FBI나 CIA에서는 그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민국이에요. 이민국은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다 봐요. 그래서 이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게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가 아니라 이거는 못 먹으면 못 하는 것들. 실제로 미국에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겠네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하시면서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요것만 준비했어도 됐었을 텐데 그런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뭐 일을 그르친 일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신가요?
이런 건 이제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인데 네. 이 미국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네네. 그럼 이제 종종 자녀들이 예. 경찰에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예.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네. 또 거기다가 서로 밀쳐가지고 뭐 혹시라도 상해라. 부딪혀가지고 뭐 상처가 났다.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주변에서 연락을 네. 했든지, 네. 당사자가 연락을 했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연락을 했든지.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오는데 예. 특별히 LA에서는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 가정 폭력이 대단히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서로 뭐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별것도 아닌데 이번 케이스는 제가 기억하는 게 여자가 남자가 때리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여자가 밀쳤어. 예. 겁신하니까. 그런데 남자가 뒤로 물러가면서 넘어졌어요. 예. 넘어졌는데 이 팔을 다쳤다고. 근데 이제 자녀가 경찰을 불렀어. 부부가 싸우는 줄 알고. 그런데 경찰이 와서 조사하더니 엄마를 체포해 가는 거야. 저 엄마가 밀어가지고 아빠가 넘어졌으니.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엄마가 가해자고 아빠가 피해자야. 예. 근데 애들이 조만조만해요. 근데 엄마가 경찰서 그 자리에서 현행 체포로 간 거야. 아이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아니다, 내가 넘어진 거다.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인데 네. 2달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데 이제 그런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목소리 크게 내지 말고 크게 내면 주변에서 고소하면 안 되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뭐 사고가 난다, 사고를 하더라도 넘어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편안히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근데 뭐 그렇게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할 때도 부부싸움을 할 때는 존댓말로 싸워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 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국은 사실 이제 경찰을 여기처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한국 경찰은 제일 소프트하다 그러지.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와도 끝까지 더 싸우거나 이런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좀 있죠, 종종은.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문화에 와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좀 별것도 아닌 일 같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보면 심리적 안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게 물론 이런 법무사의 업무도 보시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이라는 게 법무사는 법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적 인생을 받을 수 있게 도우시는 또 다른 영역의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또 저희 성도님들 또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크리스찬으로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사시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석으로 하시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저소득 아파트도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꼭 돈을 주어야만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결국 그게 나타나요. 제가 지금 73년대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47년 됐네요. 경험이 또 목회하면서 한 경험이 미국에서는 정직하게 정석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항상 길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많은 그 법계통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미국의 법은 주장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은 돈이 없다 하더라도 프로보노 해가지고 도와주는 기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우리 사무실이나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전에 살인 사건에 인볼브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주변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에요. 신문에도 그게 났다고 하는데 근데 경제적인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사건 안 만들려고 맞지 않으려고 그러고 법무사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알고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법과대학, 제가 네네. 거기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거기 학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졸업생들 프로젝트로 하나 맡아달라. 근데 맡았어요. 오. 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런 거 맡아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봉사하는 큰 로펌 회사들을 찾으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펌 회사가 또 그런 거를 또 주기적으로 하는 로펌 회사들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맡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8개월 만에 무죄로 나왔어요. 야. 근데 그거를 크리미널 로여한테 그런 케이스에 보통 얼마가 듭니까? $500,000, 미니멈 $500,000.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는 내가 솔직하게 억울함을 당했으면은 네. 그대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실제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법정에 가서 내가 정직하게 네. 얘기하면은 많은 경우에 도움을 받아요. 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특별히 미국은 그 여기 그 수피리어 코트 가더라도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른다 하더라도 네. 통역관도 나올 수도 있고 어. 예, 그런 그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또 펀드를 받는 그런 그 업자들이 많으니까 예. 예, 절대 모든 거 기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괜히 힘들다고 실망하지 말고 네. 항상 성경 말씀대로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요. 예, 예. 하여튼 그런 그 좋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이 미국이니까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되 모르면은 네. 우리 기독 봉사회나 또 다른 네. 한인회나 네네. 이웃 케어 클리닉이나 네. 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네. 상담을 하면은 반드시 도움을 받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조언이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고 길이 무조건 있을 수 있다. 네. 네. 가능성이 하여튼 있다. 네. 법은 주장하는 사람의 것이다. 법은. 왜냐면 지난주에도 또 최동호 장로님도 권리를 찾는 행동이다. 바로 라고 또 그게.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제 목사님께서는 정직 거기다가 또 권리까지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제가 전화번호 밑에 여기다가 깔아드리고요. 전화번호에서 한번 잡으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또 전화 저희 교회 이메일 여기로 주시면은 궁금한 영상도 나중에 혹시라도 또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예. 마지막에 끝날 때 외치는 게 있습니다. 레츠톡 오피시 하는 게 있거든요. 손 모양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고요. 네. 크게 제가 레츠톡 하면 오피시 뭐 이렇게도 이렇게도 OPC. 네, 해도 OPC가 됩니다. 이제 올림픽 프레스파이어 프레스파이어 체인지. 체인지.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레츠톡 오피시. OPC. 파이팅!